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시장 흐름 분석하고 전략 세웁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장은 참 예측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게요. 주말 사이에 좀 주저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강하게 지금 2,600을 향해서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흐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저도 오늘 아침 시장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크게 밀리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까지 예. 강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뭐 사실이긴 합니다. 또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 이제 연방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 2주 내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서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연말을 앞두고 현재 지금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들 때문에 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하지만 역시 수급의 힘은 상당히 무섭다. 이렇게 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침없는 수급의 힘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면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식들 상당히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개인 선호주들이 또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양수 겹장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침에 좀 강했다가 다시 주춤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반면에 여전히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대형주 위주로 다시 장세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장세는 결코 쉬운 장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개인 투자 여러분들께서는 느끼고 계실 겁니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것들 때문에 주식 지수가 올라가니 이거를 따라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국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으니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 시에 매수 관점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여전히 또 밀리고 있고 이런 모습들 보면 종목별, 업종별로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뭐 버티는 전략이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순환매에서 도니까요. 예. 소비 관련주들이 사실 연말에 좀 기대감이 꽤 있고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광군제 이번 주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 모멘텀 있었는데 수도권 거리두기 때문에 좀 주춤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여행주 같은 경우는 또 보면 또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예. 소비 관련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소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여행 관련주들은 조금 주춤할 것으로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참 좋은 여행의 포문이 여행 관련주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참 좋은 여행이 내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 그 관광객을 모집하겠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동남아 지역에서 우수 지역 국가에 대해서는 그 모집을 하겠다. 그래서 안 되면 환불을 해주겠다. 이런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펼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모두 투어라든지 하나 투어 같은 경우도 조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뭐 어렵겠죠. 하지만 내년을 바라본다라면 백신 효과를 좀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광군제에 따라서 아침만 하더라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살짝 머리를 좀 들어주나 싶었더니 여전히 지금 현재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 현재 지금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지금 뭐 집콕 관련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거리두기가 된다라면 다시 집콕 그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삼양식품이라든지 오리온, 대상 등 이러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대상을 탑픽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집콕 관련주가 된다라면 여러분들도 실질적인 집 생활이 늘어나면서 직접 해먹는 그러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도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충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도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다시 좀 관심을 가졌던 게 2차 전지하고요. 5G도 지난주에 사실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그렇습니다. 2차 전지는 LG화학 같은 경우 사실 뭐 지난번에 불안한다고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매하고 참 실망스럽다 이러면서 다 던지고 났더니만 또 이제 또 올라갑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오늘 또 테슬라 소식이 있었죠. 네. 테슬라 모델 Y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고 또 한 가지 2차 전지는 지금 뭐 재료가 혼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M 같은 경우 독자적인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LG화학이 현재 GM 볼트에
납품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당장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는데요. 저는 뭐 LG화학은 일단 뭐 분할 이슈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LG화학 대신 삼성 SDI를 추천을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드렸었는데 예. 2차 전지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은 있다. 물론 G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먹거리가 있으니까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파이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이미 선점 효과가 있습니다. 배터리라는 게 수율, 즉 완성도가 만들어지기가 결코 쉬운 그러한 그 부분들은 아니고 GM 같은 경우는 지네가 자체 생산, 자체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것만 갖고는 시장 규모가 작죠. 따라서 우리나라 같이 배터리에 주력을 해서 글로벌 각 메이저들에게 수출을 하는 업체들이 더욱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면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반강제적인 조항입니다. 지구 살리기에 동참하는 파리 기후협약 같은 경우 탄소 배출권을 규제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가장 이 탄소 배출권을 규제하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2차 전지, 전기차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2차 전지는 저는 반도체에 이어서 산업의 쌀이라고 감히 좀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됐던 풍력, 무슨 태양광이 됐던 전기를 저장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저장이라는 것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다 통신을 연결시키는 전원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동차용 배터리로서의 2차 전지만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먹거리로서 2차 전지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올해 대규모 그리고 내년에 또 대규모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주 섹터도 좀 보겠습니다. 은행주가 좀 먼저 치고 나왔고요. 이어서 증권주들이 또 좀 탄력 있게 갔고 이제 뭐 삼성생명이 있긴 합니다만 보험주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네. 금융주 흐름은 어떻습니까?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저는 좋다 이렇게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업종 같은 경우 올해 뭐 아무리 코로나19 국면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이 됐던 아파트가 됐던 대출이 좀 많이 늘었죠. 대출이 늘다 보니까 예대 마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증권이나 은행이나 다 공이 마찬가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비용을 또 선제적으로 줄였죠. 전반적으로 점포의 축소라든지 인원의 감축이라든지 이렇게 비용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예대 마진에 대한 이익 폭이 커지다 보니 전반적으로 수익성은 상당히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금융주들의 또 다른 보너스 포인트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거는 바로 이제 한 달 뒤로 다가온 배당입니다. 올해도 배당 성향을 유지하게 한다라고 하면 배당 성향, 결국 순이익의 몇 프로를 배당하냐, 5% 배당한다라고 하면 순이익이 커졌기 때문에 배당 규모는 커지게 되겠죠. 이런 효과를 좀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수요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로 지금 현재 수준보다 배당을 받기 전에 주가가 급등하게 된다라면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오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죠. 은행, 증권 다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중에서 저는 탑픽을 꼽는다라면 KB금융을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은행 같은 경우 뭐 다양한 펀드에 대한 사고 부분에 따른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지만 KB금융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유로운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KB증권 자회사에 따른 실적 모멘텀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타 다른 금융지주사 대비해서 재무제표라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상당히 좋고 연결적으로 실적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 지속적인 우상향 형태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이제 주가가 지금 오르는 상황인데요. 예. 예, 쉽지는 않습니다.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적절하신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걱정의 담벼락을 네.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언제 미끄러질까 이제 두려움에 좀 이렇게 쌓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미끄러질 걱정보다는 저는 뭐 일단은 지금 상태는 지수는 쉽게 밀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고 있고 개인의 고객예탁금이 또 탄탄하기 때문에 지수는 그렇게 크게 밀릴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수와 내 종목과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일단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과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도 수익률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는 2,400과 2,500에 갇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속에서 결국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자동차 2차 전지가 버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라왔었던 언택 관련주들이 이제 백신 효과에 따라서 다소 그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종목은 물타기보다는 과감히 정리하셔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도 나름대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은 버티고 물타기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그 여름과 가을 장세는 아니다라는 점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의 차별화 집중 가는 쪽으로 이제 힘을 실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떨어진 예. 종목,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을 들고 버티는 건 안 좋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상황이 또 바뀌니까요. 예. 주시장이라는 것은 언택에서 이제는 컨택으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적절한 포트폴리오 교체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거리두기 격상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 사이에 있는 코스피 시장 또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